반갑습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있어 월, 수, 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녹음 방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화요일, 목요일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11일과 12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님 경찰 조사 받고 왔습니다. 1차 2011년도 0.120 단순 음주, 2차 21년도 1월 달에 적발됐습니다. 10년 만에 적발이죠. 사고가 있었는데 물피가 2대, 사람이 3명 다친 것 같네요. 사람이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합의는 아직 못했고요. 특가법 적용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특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윤창호법을 의미합니다. 합의는 꼭 봐야 할까요? 한 분은 합의 생각이 있으신데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합의는 가급적 보시는 게 좋겠죠? 합의금에 대해서는 월요일 영상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 영상의 합의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사관분은 벌금 말씀하시는 듯 한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 벌금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구공판 가고 적어도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 구공판일 경우 실현 가능성은 늘 있죠. 그러나 높진 않습니다. 공소장은 우편물로 오나요? 우편물로 옵니다. 등기로. 받는 주소를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는 주소를 바꾸시려면 우체국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바꾼 서류를 갖다 가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주소 변경 신고를 했을 때 주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각 법원에 가셔서 내가 등기받을 주소가 변경됐으니까 주소를 변경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둘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러나 감옥 가락률이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한똥님 정식 재판을 할 경우 준비해야 할 거, 가족이 몸이 아파서 생계가 어렵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진단서 같은 것들 판사님께 다 내셔야죠. 정식 재판이 일어나면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참석을 해야 하나요? 참석 안 합니다. 증인을 오라고 이렇게 판사님께서 얘기하시지 않는 이상은 참석할 이유가 없고요. 증인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죠. 지금 정식 재판을 이제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서 증인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서면 심사예요. 서면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지도 않아요. 서류 심사입니다. 뭐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뭐를 하지 말 건 없죠. 서류 심사니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일단 진단서 넣으시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넣으세요. 그분들이 내 가족이라는 건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소득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셔야 되고 내가 좀 가난하다는 것도 증명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담풍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이 블랙박스 영상 봤거든요. 50초짜리인데 사고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상담자는 올라가고 있었고 상대방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박는 장면은 이제 뒷부분이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좀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앞에 차도 아슬아슬하게 옆에 비껴 나가더라고요. 앞에 올라가던 차도. 주차장 자체가 좀 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내려오는 램프라고 하죠. 램프가 좀 좁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충격을 한 분을 가해자를 잡았다고 해요. 지하 6층까지 내려가서. 저는 상대방에게 왜 사고 내고 그냥 가냐라고 했는데 자기는 몰랐다. 자기 차를 확인하더니 급한 일이 있다.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걸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거 뺑소니죠. 어쨌든 급한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경찰을 그 자리에 불러놓든지 아니면 적어도 보험사를 불러놓든지 아니면 상호 합의의 하에 의해서 명함을 교환하고 일단은 좀 급하니까 여기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말고 나중에 얘기합시다라는 어떤 상호 합의가 있을 때 가야 되는 거지 그냥 혼자 급하다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뺑소니예요. 인적 사항이나 사고 처리는 알아서 하라고 계속 자리를 피고 그 뺑소니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해자가 이 세상을
더 살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뺑소니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상대방이 음주라고 생각해서 경찰 불렀습니다. 일단은 경찰 불렀고요. 계속 자기 올라가야 된다고 자리 도망가려고 하는 걸 잡고 그렇게 실랑이 하다가 경찰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뺑소니가 아니죠. 왜냐하면 경찰이 왔으니까. 계속 껌과 물을 먹으며 경찰이 와서 음주 검사로 검사를 했는데 10번을 넘게 불어서 결국은 음주가 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며 왜 신고를 하냐며 계속 그 자리를 피하길래 제가 저랑 사고 난 거 처리를 해야지 어디 가냐 하면서 경찰의 중재하에 서로 보험사 부르고 진행하였습니다. 자, 경찰이 왔을 때까지는 자리를 뜨지 않았죠. 물론 그것이 피해자가 붙잡아가지고 올라가지 않은 건 맞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뺑소니가 아닙니다. 먼저 가해자 입장에서는 운이 좋다고 해야죠. 상대방은 지금 사고를 인지를 못했으면서 진단서를 받고 대인을 신청하였고 자기도 다쳤다 이거죠. 저도 사고 다음날 가까운 병원에 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제가 중앙선, 그래요. 램프 구간에 중앙선을 걸치고 있어서 가해자가 되셨군요. 제가 잘못한 과실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사고 도주한 것인데 대해서 뺑소니라고 생각하는데 뺑소니가 아닙니다. 왜?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 그 사람이 어떤 의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찰이 올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억울하긴 한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됐다면 가해자로 사건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분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찰 부를 때까지 있었으면은 그걸로 인정되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없어야 돼요. 그래야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지만 가해자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LGT 사구사사님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 자, 시동이 꺼 있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거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황을 하셨겠죠? 특별한 설명 없이 계속 하던 중 소지품 검사로 제 몸과 차량을 이제 수색을 했고요. 그때 이제 경찰관이 감정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3명에서 저를 눕히고 질질 끌고 들어가고 심지어 수갑을 채움. 원래 근데 측정 거부가 되면 그 현행범이라고 해서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걸 영상으로 다 찍거든요. 측정 거부가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 불법 체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걸 영상으로 다 찍습니다. 이게 불법 체포라게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일반적으로 측정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체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혐의자를 막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수갑 정도 채우는 것은 일단 큰 문제는 없어요.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물 한 모금도 못 먹게 했으면 물을 안 먹죠. 당연히 측정 거부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안타까워요. 이런 사례 보면은. 측정 거부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일단은 적발됐으면 당황스럽더라도 순순히 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경찰한테 반발을 해봐야 좋은 게 없어요. 공권력에 반발해봐야 부당한 공권력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저항을 해야겠지만 이게 부당성이 없잖아요. 지금 위법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꼬입니다. 분명히 조사 받을 때에도 좋게 조사 못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선생님 의견은 참고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을 못 마신 거는 일단은 당연히 측정 거부니까 호흡 측정할 일이 없는데 물을 마실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측정 거부는 현행범이라고 해서 체포가 가능해요. 그래서 수갑 찬 게 과잉이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분명히 그 영상 찍었을 겁니다. 옆에서 경찰이 영상 찍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불법 체포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의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양해를 구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다가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